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라 싱크홀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설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과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곤 했는데 이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의 함정 싱크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정욱 과학과 사람들 대표 박상준 SF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좀 되긴 됐어요. 시간이. 그렇긴 한데 유독 최근에는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좀 들리거든요. 어제는 뭐 고대 앞에 도로에서 또 네.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일단 원인부터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역시 이제 땅 밑에 이제 빈 공간, 공동이 생기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죠, 천장이.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원래 싱크홀이라는 말은 이제 지질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석회암이나 석회석 이제 이런 성분이 많은 지형을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강원도, 예,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렇게 그러니까 동굴 많은 데잖아요, 거기가. 네, 뭐 고시동굴, 그렇죠. 고수동굴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예. 그런 거잖아요. 그쪽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지대인데 거기에 가보면 그 땅이 좀 이렇게 움푹 꺼진 것 같은 분지 모양의 지형이 곳곳에서 눈에 띄어요.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는 그런 싱크홀처럼 이렇게 갑자기 뽕 들어간 이런 모양은 아니고 약간 넓은 지역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름이 뭐 한 수십 메타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낮은 분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형들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저도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돌리네라는 말을 쓰거든요. 배운 기억이 네네. 나요. 그 돌리네가 바로 사실은 싱크홀입니다. 그 동굴이 형성이 되다가 그 밑에 이제 물 때문에 석회암이 녹아가지고 동굴이 생겼다가 동굴 천장이 꺼진 게 돌리네거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접하는 이런 싱크홀들은 이제 석회암이 아니고 그냥 일반 토양이라든가 집안에 지하수가 유출이 되거나 심지어는 뭐 그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흘러내리거나 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해외까지 포함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말레이시아에도 뭐 도심에 8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거기에 관광객이 빠져서 실종되는 일도 벌어졌잖아요. 네. 이제 사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어떤 지형적인 요인도 있지만 도시 자체가 그런 위험 요소를 만들어내는데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지하 인프라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지하철, 지하 주차장, 상하수도, 뭐 심지어 광 케이블들, 뭐 어디에 뭐가 닦아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가 동네에 하수관 설치를 다시 하는 걸 봤거든요. 큰 하수관을 설치하는데요. 근 한 5, 6년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에 시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다시 설치하는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하수관을 설치하려면.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게 깔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멍이 계속 생겨나고 서로 간에 이제 구멍들이 뭐 매우 가깝게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면에 이제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도로들이 많이 생기고 전부 다 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밑에 지하수 흐름들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이제 물 때문에 생기는 구멍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하수 흐름이 달라지면서 집안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경우들이 다 도시 때문에 생겨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니까요. 도심에서도요? 요즘 잘 안 뽑아 쓰지 요즘은 않습니까? 좀 덜 뽑아 쓰겠지만은 뭐 특히 뭐 우리나라는 덜 하죠. 하지만은 개발도상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도시에서도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뭐 식수로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도시 기반 시설들이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면 역시 그 지하에 있는 시설들 뭐 혹은 뭐 건물들이 이제 또 지하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노후화된 시설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현대 도시에는 싱크홀 위험 요소가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제는. 그러면은 이거는 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냥 뭐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은 미리 싱크홀이 발생했는지를 탐지하거나 이러는 게 중요해지겠는데요. 네, 사실 서울시에서는 미리 이제 도시 곳곳에 지하에 그런 공동이
뭐 이미 생겨났는지 예. 아니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몇 년째 이제 샅샅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싱크홀들이 생겨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좀 예방을 해서 이 정도다. 아마 이제 서울시 입장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가 집안 치마 관측망 이런 뭐 신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이런 기술들은 이제 집안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랑 연결이 돼 있어서 예.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집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스가 누출되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탐지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아예 네. 센서를 이렇게 땅에다 박아 놓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센서가 뭐 땅에 박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뭐 레이저를 사용해서 위에서 비추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인공위성을 쓰기도 하고요. 인공위성으로도 관측이 가능합니까? 네, 인공위성이나 레이저를 사용하면 높은 곳에서도 아주 약간의 집안의 그 침하 같은 것도 바로 파악이 가능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군요. 높낮이가 좀 달라질 거예요. 네네, 그런 부분이죠. 반사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이상 징후가 생기면 조기에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들을 지금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싱크홀이 생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이상한 곳이 있다고 매번 구멍을 뚫어서 이제 안이 괜찮은 거 아니고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대개 다 비파괴적인 기술이다 보니 그리고 정밀도도 생각보다 높고 그래서 그 예산이 투자가 충분히 되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역에다 센서를 박는다는 게 땅에다가 이 돈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드는데요. 꼭 땅에다 박는 것만은 아니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레이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성동구의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뭐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2년째 싱크홀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게요. 저도 이건 성동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도로 하부 공동 탐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법에는 이제 5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돼 있지만 성동구는 매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좀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센서하고 네트워크 그리고 뭐 AI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센서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과 비슷하게 센서들이 파악을 하면 바로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 금방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을 지금 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동구 사례를 좀 연구해가지고 뭐 전국 지금 도심 지역에선 사실 뭐 농촌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LA는 그때 감귤 농사나 뭐 이런 거 지으면서 엄청나게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는 싱크홀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한 반경 1km짜리 싱크홀이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반경 1km까지는 아니고요. 뭐 수십 메타에서 뭐 100m 이상 진짜 그 규모는 하여튼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런 싱크홀들이 실제로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저 남쪽에 그 동남아시아라든가 또는 중국 같은 데에 비해서는 이제 강우량이 아주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훨씬 더 강우량이 많은 지역들 아까 말씀드렸던 카스트 지형에서 그런 지역에서 생기는 싱크홀들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직경이 뭐 거의 1km 정도에다 깊이도 뭐 그 정도 되는 그래서 외국의 남미 같은 데서는 이건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지만 그런 데로 스카이다이빙 한다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아마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라도 그 정도 규모의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까지는 좀 낮은 것 같긴 해요. 혹시 SF 작품 중에 이런 싱크홀을 소재로 한 것들도 있습니까?
SF라기보다 이제 재난 영화로 치면은 사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바로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 봤어요. 갑자기 연립이 한 동이 그냥 지하로 이렇게 꺼져버리는. 그 영화도 이제 재난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이제 재미있게 스릴과 뭐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설정 넣긴 했는데 설정이 보면은 깊이가 500m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좀 설득력은 떨어지죠. 그만한 싱크홀은 안 생기겠죠? 서울에는? 그 롯데타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깊이니까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근데 좀 우리가 서울에서 본 싱크홀은 깊이가 뭐 몇십 미터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몇십 미터인 경우도 거의 없고요. 대개 뭐 10미터 이내나 10미터 좀 넘어가는 정도.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갑자기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큰 싱크홀이 생기지는 않겠죠, 과학적으로? 아마 도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한다면 그 전조가 아마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되면은 아마 성동구 같은 데서 준비하는 그런 IoT를 이용한 그러니까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뭐 센싱 네트워크 만드는 것도 좀 크게 보면 지진 예보라든가 또는 기상 예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차원의 대응이고 이런 거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지진은 사실 어디서 발생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발생하는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 발생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싱크홀은 지금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은 센서와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즉 어떤 곳이 이 싱크홀이 생겨날 만한 개연성들이 있는가, 뭐 지반부터 시작해서 그 지하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 등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 석회암 지대에 살았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어렸을 때 동굴 있다고 가면 같이 탐험만 한다고 같이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초인만 들어가다가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이 검은 구멍이라고 하는 게 인간한테 일종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공포심을 뭐 소설이나 작품 속에 녹여낸 것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홀 이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딱 떠올리는 게 사실은 블랙홀 이랬잖아요. 아, 그러네요. 블랙홀. 근데 그거는 가보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블랙홀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우주에 있는 무슨 이제 끝없이 떨어지는 구멍이라는 식의 이제 개념을 갖기가 쉬운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천문학적으로는 블랙홀은 사실 구멍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점 계속 이렇게 압축되기만 하는 어떤 점. 그리고 그 점의 이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범위. 이거를 이제 그 적용이 되는 범위의 한계를 우리가 흔히 이제 사상의 지평선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이벤트 호라이즌. 그래서 블랙홀을 이제 소재나 주제로 등장시키는 SF 영화들은 많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싱크홀을 다룬 작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싱크홀을 포함해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그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그런 큰 자연적인 싱크홀이라든가 또는 러시아에는 그 싱크홀에서 무슨 천연 가스가 계속 새어나와가지고 그거를 빨리 좀 가스를 날려버리려고 불을 붙였는데 이게 지금 수십 년째 안 꺼지고 계속 타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곳도 오히려 관광지로 개발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이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르메니아인가요? 그런데도 꺼지지 않는 불 놓쳐나 있죠. 있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일종의 이런 약간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도 불을 경외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약간 어떤 과거에 과학 이전에 신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 신화 시절부터 약간 불, 암흑, 뭐 구멍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경외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포심과 함께. 그러니까 화산도 어떻게 보면은 깊은 구멍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거니까. 그러네요. 홀에서 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초적인 그게 자연 있죠. 앞에서 인간은 굉장히 초라한 존재니까 예. 그렇긴 한데 과학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우리가 그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사실 크게 오히려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길에서 생겨나는 포톨 같은 것들이 더 흔하니까. 오늘도 저 지났어요. 저도 지났습니다. 비가 많이 네. 오다 보니까 오늘 운전하다가 이제 바퀴가 한번 살짝 들어갔다 나왔는데 예.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블랙홀에 갈 일은 전혀 없고 화산에 갈 일은 더는 아니지만 화산에 갈 일도 역시 없지만 싱크홀도 그리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포톨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흔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건 이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에서 주로 생기고 있고요. 아 근데 그거는 외국 가면 별로 못 보거든요. 저는. 근데 금방 왜 우리나라 도로는 너무 이렇게 약하게 깔아서 그런 겁니까? 사실은 그 외국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네. 금방 또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빨리 해결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많이 오는 데다가 네. 장마철 이럴 때 예. 그리고 겨울하고 여름에 이제 그 연교차가 크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포톨이 많이 생기거든요. 도로 더 튼튼하게 깔면 안 됩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이제 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문제다 보니 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포톨도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그것도 있을 거예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교통량이 많잖아요. 교통 양 그러니까 자체가 많군요. 그 도로가 받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양이 사실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일 거예요. 저는 중량이 살짝 좀 계속 지나가니까. 오해했어요. 약간 부실공사한 것 같고 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거 아니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예, 근데 막상 또 그 개발도상국들에 가 보면 네. 훨씬 더 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일종의 이제 싱크홀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뭘 과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지나치게 우리가 좀 공포심을 가는 얘기까지도 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두 분이 싱크홀과 관련해서 혹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 20초 정도 남았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뭐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네.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과 그런 뭐 정책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는 있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여기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싱크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